대한민국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인 장어. 다양한 장어 중에서도 바다에서 잡히는 바다장어는 아직 생명의 신비가 풀리지 않은 어종으로 양식이 불가능하기에 거친 바다에서 직접 통발을 내려 잡을 수밖에 없다는데, 경남 통영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근해 통발 어업을 통해 국내외에 생산 유통되고 있는 바다장어는 그간 많은 어업인들의 수익원이자 수산물 수출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대일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와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바다장어의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수많은 어민들의 꿈과 희망을 모아 바다장어업의 발전을 위해 출범한 생산자 협회가 있어 비즈코리아가 만나보았다. 반갑습니다. 비즈코리아 국민 MC 김응우입니다. 안녕하세요. MC 김라입니다. 시작부터 말이죠. 넓고 푸른 바다를 보니까 눈이 시원한데요. 근데 라이 씨, 오늘 그 만날 분들이 기업인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들은요, 기업이 아니라 협회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사단법인 전국 근해 바다장어 홍발 생산자 협회라고 합니다. 전국 근해 바다. 네. 아무튼 바다장어 협회라고 합니다. 바다장어가 배가 한 번 나가면 보름 정도 조업을 한다고 합니다. 배가 나가서 잡아오는 바다장어의 양이 수십 톤, 또 가격으로는 억에 달한다고 하니까 어지간한 기업 못지않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억 단위로. 참 대단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이 초대가 된 것 같은데 바다장어협회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 통영에서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선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다에 직접 다니면서 선장을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우리 배는 선장을 다른 사람을 보내고 나는 이제 가에서 육지에서 이제 협회 회장직도 맡고 우리 협회의 모든 도움이 되는 일로 이제 찾아서 한다고. 그래서 성주 협회 회장하고 뭐 하다가 이제 생산자 협회, 이 협회를 작년에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운용을 하고 모든 협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도와가면서 우리 협회 회원들하고 마음 맞춰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거죠? 네. 정영철 회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협회장님, 이 사단법인 전국 근해 바다장어 통발 생산자 협회라는 게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요. 협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협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단일 어종이라야 단일 어종의 전국 10% 생산 이상을 10% 이상 생산을 하는 업종이라야 이 접수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하고 다 동의로 얻어서 해수부 장관 인가로 받아가지고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해야 지원이 되거든요. 알고 보면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그런 어종이에요. 바다장어는 양식이 안 되고 세계적으로도 부활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라고 크고 하는 과정도 아무도 몰라요. 부활이 어떻게 되는 줄도. 그래서 바다장어라는 게 민물장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맛도 조금 맛도 차이도 있고 뭐 모르고 보면은 대충 보면은 뭐 비슷한 것 같는데 또 민물장어보다 바다장어는 맛이 담백한 달라. 맛이 좀 있는 편이죠. 민물장어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그 풍청장어는 민물장어고 그렇지, 민물장어. 통영장어는 바다장어다.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이제 바로 자연 알겠습니다. 생산을 새끼라든지 네네. 뭐 알이라든지 난이라든지는 부활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 나오는 자연사이라. 네. 그 장어 중에서도 그 바다 장어를 이제 취급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장어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손질부터 또 이게 저 반조리 상품까지 만드시는 겁니까? 위판을 생산자 협회 회원님들이 생산해 오신 바다장어를 매일 오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날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 가지고 하루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에게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손질을 하고 그 다음에 손질을 한 다음에 또 하루 상태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 제품을 가공을 해서 식탁에 소비자들한테 보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배가 출항하고 나면 보름 정도 바다에서 장어 잡기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나갈 때마다 잡는 바다 장어가 수십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통영 바다의 보물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경상남도 통영. 통영은 오래전부터 근해 통발어업의 중심지로 바다 장어 역시 대부분 이곳으로 들어오게 된다. 보름 만에 입항한 어선에서는 하역 작업이 한창. 15시간에서 20시간을 항해해 나간 근해 바다 청정 해역에서 잡은 싱싱한 바다 장어를 배 한가득 실어 들어왔다. 첫 추로 나가면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예상을 하고 물량은 장어하고 꼼장하고 이 두 종류 섞어 갖고 한 7,000kg. 금방 한번 나갔다가 하루만 들어오면 안 되나요? 아 그렇게 못 해요. 하루 갔다 오면은 그렇게 양을 이 큰 배들이 양을 그래 잡아가는 이 경비가 안 돼요.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모아 가지고 그래요 들어와서 판매로 하죠. 경매로 하죠. 이곳은 수협 위판장. 당일 들어온 바다 장어는 이곳에 모여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바다 장어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중매인들. 경매를 통해 가격 결정과 유통 구조를 투명화,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수족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이 빈 수도에 넣어가지고 중매인들을 모아서 자 여러분들 장어를 보십시오. 어느 정도 상태가 좋은지 그 중매인들이 그 장어를 보고 억가를 정합니다. 억가를 정하고 난 다음에 낙찰이 되면은 그 산 중매인은 그 장어를 실제 국내 하루 시장이나 뭐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전국적으로 화로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가공 공장에 들어가서 가공을 해서 수출도 하고 또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해 통발 수입에서 입판되는 바다장어는 국내에도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은 그 일본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주로 일본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그 국내 뭐 전국적으로 뭐 유통이 되고 있으면 인터넷 판매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 판매가 지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당일 생산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가 끝난 바다 장어는 도소매 과정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는데 통영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수산물 중에서도 바다 장어의 비중은 상당한 편. 대한민국 수산 1번지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고기가 다 잡히는 곳이 통영이에요. 또 장어가 다른 고기에 비해서 맛이 있고 좀 맛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영이 장어 통발이 우리나라 90%를 통영이 다 하고 있어요. 90% 이상 하고 있어요. 다양한 수산물이 가득한 통영시장. 오늘의 바다 장어 시세는 얼마일까? 여기 장어도 있네요. 여기 이 집에 장어 도매 이거 써놨네. 16,000원. 이렇듯 많은 어업 종사자들의 손을 거쳐 바다 장어는 비로소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통발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 통발이고, 이게 이제 요즘 나온 통발인데, 그 이제 이 통발로 이제 장어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 장어를. 그 어떻게 잡는지 좀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게 80년 이전에는 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통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직접 손으로 이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 바다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그렇지 줄로 묶어가 연결시켜 가지고 예. 물에 이제 내려가면은 아. 고기가 안을 들어가면은 이 우리가 이제 개발로 한 게 영구적으로 네. 오래 쓰고 편리하게 쓰려고 영구적으로 하려고 한 게 만든 게 이 통발이에요. 들어갈 때는 입구가 늘어 가지고 잘 들어가는데 아, 들어가면은 잘 못 나오게끔 그래서 영구적으로 옛날에 다 요 수작업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 저 회장님 여기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몇 마리나 들어갑니까? 장어가. 그 지금은 뭐 한두 마리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우리가 이 하루에 한 10,000개 정도 40개. 투망하고 양망하고 하루에 한 번씩 하거든요. 40마리면 어유 엄청나네요. 그 만마리 뭐 숫자가 많지요. 근데 이제 다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동으로 옛날에는 줄로 여기다 묶기 가지고 썼는데 네. 지금은 줄로 묶이는 게 아니고 요 고리 구멍이 있지요. 예. 이게 이제 눌리면 이게 내려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줄이 자동으로 감 올리면 자동으로 착 그래서 이게 따면 되는구나.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네, 조업 중에 줄이 꼬이거나 끊어지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줄이 뭐 워낙 길다 보니까 또 다른 그 어선들 어구하고도 혼합돼 가지고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옆에 뭐 트롤 자망 뭐 여러 배들이 조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연계가 돼 가지고 그래 잘 못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줄이 끊어지면은 또 선장들이 다 알아서 물 밑에 조세질 해갖고 건져 올립니다. 그 요즘에 이제 전자장비가 잘 됐으니까 특히 GPS가 우리 어장을 다 어디서 어디로 놓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거의 알려주거든요. 다 그 나와 있거든, 그려져 있거든. 그럼 그리 맞춰서 이제 하고 조타실 그 한 3m, 4m 되는 그 조타실 안에 전자제품이 한 1억 5천만 원치 정도 들어있어요. 네. 또 뭐 무전기, GPS, 뭐 레이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제품이 있기 때문에 배 탄다고 해서 크리 위험하고 뭐 불안해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바다 장어 싱싱합니까? 네, 싱싱합니다. 이 싱싱한 바다장어, 경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손질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디 옮겨갈 필요 없이 바로 이루어지니까 신선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경매를 마친 바다장어는 어디로 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바다장어를 가공하고 있는 산지 가공 시설.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답게 철저한 위생 관리는 기본이다. 손질이 까다로운 바다장어를 신선한 상태에서 가공하기 위해 숙련된 전문가들이 쉼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바다장어의 양은 약 3톤에서 4톤에 이른다고 한다. 최대한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일반 장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식당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손질을 다 함으로써 집에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뼈 내장을 제거하고 제품에 따라서 머리가 포함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희가 살코기 부분만 최대한 작업을 해서 제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40일에서 45cm 대량 포장된 업소 납품용부터 가정에서 먹기 좋게 나눈 소포장까지 다양한 중량과 크기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제 장어 모양 그대로 잡아가지고 이제 5kg 단위로 이런 것들은 이제 식당 같은 경우 식당 같은데 예 나가고 이게 이제 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는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나 보관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코기 부분만 토막을 내 가지고 이제 요거를 500g 뭐 1kg 이런 식으로 중량을 측정해가지고 그건 이제 가정용으로 보관도 편하고 드시기도 쉽게 이렇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손질한 후에 판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르 같은 경우에는 1kg 단위로 나가고 있고 냉동 같은 경우에는 뭐 500g
1kg, 2kg, 5kg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손질 전이랑 손질 후랑 무게가 다른 거네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못 먹는 부위를 이제 비가식 부위라고 하는데 뼈랑 내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거를 하고 실제로 살코기 부분만 무게를 달아서 중량을 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실제로 받아보시는 실제 중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이득인 부분이겠어요. 예, 받으시는 분들의 실제 중량을 받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자들의 뜻을 한데 모아 소비자의 입장을 우선하여 공급하고 있는 바다장어. 그럼 이렇게 냉동 보관을 했다가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보시는 과정은 이제 냉동 제품을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거고 그거 말고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당일 작업한 장어를 손질을 해서 이렇게 생물 상태로도 바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도 되는 거예요? 예, 통영에서는 바다장어가 흔한 식재료로 일반 가정의 식탁에 자주 오른다는데 이 집 역시 저녁 메뉴가 바다장어 요리. 손질된 장어와 콩나물 그리고 갖은 양념을 넣어 맛을 낸 바다장어 두루치기는 여느 생선 요리에선 느낄 수 없는 별미라 한다. 푸짐하게 차려진 바다장어 요리 한 상. 바다장어의 맛과 건강이 가득하다. 아, 이게 통영을 가서 바다장어를 먹어봐야 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뭐 들어보니까 그 바다장어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 그렇죠. 네, 이 바다장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조업이 가능해서 계절에 따른 어획량 감소를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상무님,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바다장어가 너무 많이 잡혀도 고민이시라고요. 예, 바다에서 고생하셔가지고 생산자 협회 회원님들이 생산한 바다장어가 계속적으로 소비가 안 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그 수출도 조금 저하됐을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바다장어 재고가 조금 수입 냉동 공장에 보관이 돼 있고 저희 수입뿐만이 아니고 여러 업체 가공 수출하신 그다음에 국내에 소비를 시키신 가공업체들도 경영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하여간 그 바다장어가 내년엔 더 많이 좀 잡혀서 수출했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소비를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국내 소비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그 국내 소비 시장은 국방부에 저희들이 군 장병들에게 금년에 생산된 장어를 적기에 공급을 해서 군 장병들에게도 체력 보충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야, 군대 좋아졌네. 네, 우리 때는 그 저 돼지고기인데 지금은 장어의 힘이네. 장어의 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서 VCR에서 못 먹었던 바다장어의 한을 제대로 풀고 왔는데요. 가정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바다장어 레시피와 반조리 제품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배워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러죠. 짜잔! 오늘 협회장님이 바다장어 반조리 제품을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그 레시피를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긴가 봐요. 실례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바다장어를 이용해서 쉽지만 맛있는 요리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손질된 바다장어를 손쉽게 집에서도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손질된 바다장어에다가 양념까지 다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집에서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식감과 질리지 않는 맛.
바다 장어를 쉽고 맛있게 먹는다. 조리 기능장 봉준호 셰프가 공개하는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바다 장어 요리법과 다양한 꿀팁. 장어구이 하나에도 호텔 요리의 향기가 나게 하는 비법. 지금 만나보자. 만들 수 있게끔 딱 이렇게 3마리가 네. 한 마리에 한 80g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굽기 전에 이 키친 냅킨 같은 걸로 물기만 좀 깨끗하게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바로 구우면 돼요. 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손질을 다 돼 있잖아요. 네. 뼈까지 다 네, 그렇죠. 이 바다장어 구이는 그 양념까지 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 양념은요 구웠을 때 바로 생만칠해 갖고 접시에다 올리면 뭐 거의 완성이 됩니다. 양념을 바로 이렇게 찍어 드시게끔 농도를 맞춰 놓은 건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안에서 좀 간이 배이게끔 구우면서 양념을 좀 묻히겠다 하면 농도를 조금 더 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레몬 주스나 맛술을 조금 넣으시면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셰프님, 이 장어 구울 때 식용유 같은 건 둘러야 할까요? 보통 그 민물장어는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바다장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그 기름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백한 맛을 좀 많이 낸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많이 넣지 말고요. 살짝만 후라이팬에 달라붙지 않는 정도에 그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기 구울 때도 중요한 게 불 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셰프님. 이 바다장어는 센 불에서 굽는 게 좋을까요? 약한 불에서 굽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애벌을 할 때는요. 너무 센 불이면 겉에만 그냥 색깔이 나기 때문에 중간불 정도. 좀 어렵죠. 뭐 중간불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중간불이냐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센 불이면 겉에만 달고 속이 하나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애벌을 하는 겁니다. 애벌을 하는데 이게 굽다 보면 가운데가 밑에가 가운데 이렇게 볼로 이렇게 올라오죠. 네,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집게나 젓가락으로 살짝 눌러줘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가 색깔이 아주 이쁘게 잘 납니다. 색깔이 나면서 껍질이 좀 겉바속촉이라고 아시죠? 아, 겉바속촉 알죠. 겉에는 좀 바삭하고 네, 속에는 촉촉하게. 이렇게 뒤집으면 다시 얘가 싹 이렇게 좀 다시 벌어져요. 그래서 색깔이 여기서 이제 밑에 살 있는 쪽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조금 띄었을 때 뭐든지 갈색이 굉장히 좀 맛있는 식욕을 올리게끔 하거든요. 이런 거 살짝 이렇게 놓고, 이렇게 요거 하나만 살짝 놔도 호텔 요리 같은 너무 예쁘네요. 그런 호텔 느낌 요리 좀 같아요. 들잖아요. 네. 가끔씩 이제 집에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네. 손님들 오셨을 때 딱 만들어서 대접하기 좋은 바다 장어 깐풍기를 해보겠습니다. 셰프님, 근데 여기 지금 바다장어 생물도 있고 반조리 제품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걸 사용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생물이고요. 요거는 반 건조. 약간 수분을 좀 건조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깐풍기는 튀기는 요리 아니에요. 튀기는 요리니까 기름에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다다닥 튀기도 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깐풍기를 할 때는 약간 건조시켜 놓은 장어가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만들기도 쉽고요. 그럼 반조리 제품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요 정도? 작아야 먹기 좋고. 요 정도?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썰겠습니다. 1시간 전에 사실은 전분을 물에다 좀 이렇게 담가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담가놓으니까 위에 이렇게 물이 떠 있죠. 떠 있는 거를 옆에다 싹 뺍니다. 편하게 쭉 갖다 부어요. 그러면 물은 다 빠졌고 안에 전분만 지금 남아 있죠. 네. 여기 이 전분 남은 거를 여기다 손으로 이렇게 좀 주물러요.
대표님, 이 전분은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 전분은 뭐 여러 가지 옥수수 전분도 있고 감자 전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냥 집에 뭐 있는 거 아무거나 쓰면 될까요? 특별하게 이건 셰프마다 다 틀려요. 식용유 한 2방울만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튀길 때도요. 이렇게 첨벙첨벙하면 앞으로 내 손을 다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어버려요. 가까이에 가서 이렇게 네. 눈꽃처럼 이렇게 네. 튀어나오네요. 그 기름에는 한 몇 분 정도 튀겨주는 게 좋을까요? 170도, 180도 정도. 170도, 180도. 근데 한 여기서 한 3분 내지 4분? 3분이요? 엄청 바삭바삭해져요. 그럼 소스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려주시면은 제가 자, 그대로 해볼게요. 물. 네, 물 넣으세요. 그냥 그대로 넣을까요? 네네네. 바다장어 구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간장으로 양념을 한 건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고 이 간장 양념이 고소함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바삭바삭하고요. 이 땅콩기 소스랑 잘 어우러져서 바다장어 풍미를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쉽게 좋아할 것 같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바다장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시력 보호, 피부 노화 방지에, 철분은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으며 또한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주어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타민 A, B, D군과 뮤신 단백질은 정력 강화 및 기력 보충에 타고난 효능과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장어 좋아하는데 자꾸 먹고 싶네. 저 요리하는 걸 봤는데요. 그렇게 뭐 바다 장어 요리가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또 요즘 사람들은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아주 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게끔 우리 수입에서 진공 포장해가지고 어디 가도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요리해 먹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완제품도 만들어놨습니다. 즉석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을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품도 있고 냉동 제품으로 조금씩 한 끼에 한 1인분 정도 소규모 식탁에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보관이 용이하게끔 또 포장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집에서 이 가족들이 손쉽게 해 먹을 수 있게끔 요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그 뭡니까? 이거 이제 바다 장어 구입하려면 어디 뭐 마트로 갑니까? 예, 저희 그 거래통발 수입이라는 그 온라인의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그날 즉 바로 제품을 포장을 해서 먹기 좋게 포장을 해서 저희들 택배로 당일날 배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바다 장어는 다른 생선하고 달라가지고 매일 먹어도 안 질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매일 먹어도. 예, 근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매일 먹고 싶은데.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많이 비싸거나 크게 차이 있는 거 아닙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뭐 소비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다장어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고 홍보가 덜 많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국민들한테 맛있는 생선을 제공하고 서로 우리도 좋고 먹는 소비자들도 기분 좋고 맛있게 건강도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그저 통영 바다장어 그 거기에다 어떤 술이 많습니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소주에 막걸리에 뭐 복분자에. 네, 그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네. 안주는 소주로 장조. 소주 먹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바다 사람들의 이 거친 땀내와 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아주 그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